수요일은 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 마련됩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로 이 생활법률을 좀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자는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은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결혼 생활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믿음? 예. 의리?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민법에 보면요. 예. 부부간의 의무라고 해서 동거해야 하고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공동생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요. 대법원 판례가 오래전부터 인정해온 부부의 의무로 성적 성실 의무라고 해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전엔 그 간통죄라 그러나요? 그것도 있었고요. 지금 폐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통죄 폐지 결정이 2015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다수 의견은 간통죄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간통을 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간통을 하더라도 국가가 처벌하지는 못한다. 단순히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게 그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 부정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에 와서 이분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위헌 심판의 판결을 자세히 보면요.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최근에는 민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민사라면은 글쎄요, 뭐 재산상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처음에 부부는 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충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외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의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무를 어기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네.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위자료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서 뭐 내 남편은 용서해도 그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네,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은 혼자 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배우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겠죠. 예. 따라서 내 배우자가 바람핀 상대방, 흔히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쪽에 대해서도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핀 상대방에 대해서도 직접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송이 이런 게 자주 있나요? 네, 간통죄가 폐지되고 예. 나서 이런 소송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하면 됐으니 굳이 힘들게 변호사 찾아서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예. 요즘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겠고 예. 이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위자료라면 결국 돈인데요. 예. 보통 어느 정도로 보상이 되나요? 네, 사건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재벌들이나 유명인들 아니고서야 이혼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3천만 원 정도를 잘 넘지 않는데요. 예. 상간자 소송에서도 그 정도가 한도가 됩니다. 예.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 정도까지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액수를 정하는 데는 교제 기간이라거나 뭐 누가 먼저 구애를 했는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은 작은 금액 아닌가요? 그 고통에 비하면은? 예.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비니 소송 비용이니 이렇게 비용이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인지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소송을 할 때 이런 점을 꼭 알려드리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실제로 쥐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건 그만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고 상간자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믿음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 이런 일은 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부부간의 충실 의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부간의 의무니까요. 예. 혹시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해주셔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가정에 있어서 의무, 책임감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선동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